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택 ADT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합 ADT라고 하는 집합의 형태를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그 집합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저장소를 합하기도 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알아내는 교집합을 구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한쪽에서 한쪽을 이렇게 서브트랙트 하는 여집합도 배워보기도 했죠. 어쨌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스택, 큐, 트리 이런 자료형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아마 별도의 컴퓨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자료 저장하는 형태, 즉 어떻게 하면 자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고 관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만지는 컴퓨터는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가의 하나의 방법론을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평소 배우던 순서와 유사합니다. 스택 ADT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 개념을 잡은 다음 스택 ADT라고 하는 녀석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함수들을 배우면서 의사 코드를 접하게 되지요.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아본 다음 스택 ADT라는 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ADT는 임의의 객차를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저장하는 방식에 있어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후입 선출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구조입니다. 자, 후입 선출이라 리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last in first out을요, first in last out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이런 옆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아요. 이런 드럼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드럼통에 딱 크기에 맞는 어떤 물체를 계속 저장할 거예요. 하나, 둘, 셋, 계속 쌓아 올립니다.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나서요, 먼저 데이터를 꺼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위에 거를 제일 먼저 꺼내야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교수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라고 했잖아요. 즉, 맨 다섯 번째, 즉 맨 마지막에 넣었던 거가 또 데이터를 빼야 될 때, 어떤 물건을 빼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구조를 갖는다라는 의미에서 스택 ADT는 후입 선출이라고 하는 순서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키 포인트는요, 삽입과 삭제는 스택 탑이라고 불리는 위치에서 수행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냐? 삽입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거죠? 이런 드럼통에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하나 넣었어요. 이게 하나. 또 여기서부터 삽입을 푸시라고 하고요. 삭제를 팝이라고 하겠습니다. 푸시는 뭔가 밀어 넣는 기분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러면 또 데이터가 두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죠. 팝 꺼낸다는 기분이 듭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꺼냅니다. 삽입, 푸시, 팝, 삭제. 그리고 탑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여기를 맨 처음 하나가 하게 된 여기, 그 다음 한 번 더 푸시를 하게 되면 탑은 여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맨 꼭대기 층, 즉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스택 ADT의 메소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즉 스택 ADT라고 하는 녀석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요 스택 메소드는 스택 ADT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함수겠죠? 푸시, 자 원소를 삽입하는 녀석입니다. 요 2라고 하는 녀석을 스택이라고 하는 추상 자료형에 넣어주세요 라는 거고요. 팝 하게 되면 데이터 삭제할 건데 맨 위에 있는 거, 즉 맨 마지막에 넣은, 즉 가장 최근에 삽입한 원소를 삭제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반환이라고 말이 써 있는 이유는 삭제될 데이터가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를 리턴해 주세요 라는 의미에 해당이 되겠죠. 보조 스택 메소드로는 탑, 사이즈, is empty가 있는데요. 사이즈와 is empty는 그동안 배웠던 여러 형태의 ADT에 있었죠. 또 나오는 건데 어쨌든 사이즈는 스택이라고 하는 ADT 안에 원소의 수가 몇 개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is empty라고 하는 함수는요. 비어 있는지 비어 있지 않은지, 즉 스택에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 있는지 들어 있지 않은지를 물어보는 함수입니다. 비어 있으면 1, 비어 있지 않으면 0을 리턴하는 거겠죠. 자, 탑은요. 가장 최근에 삽입한 원소를 반환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팝과 탑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자세히 봅시다. 자, 이게 차이네요. 탑은요.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맨 꼭대기층, 맨 마지막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궁금할 때 탑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하지만 팝은요. 삭제하는 거죠. 가장 최근에 들어온 원소를 반환해서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노드를 삭제하는 것, 그 데이터를 스택 ADT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 엘리먼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스택 원소 전체를 반환한다 라고 쓰여 있네요. 다음은 또 중요한 예외 함수입니다. 스택 ADT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외 함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택이 비어있을 때와 스택이 꽉 찼을 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스택이 비어있는데 팝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요. 그럼 안 되겠죠. 데이터가 없는데 지우래요. 그러니까 empty stack excep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스택이 꽉 차 있는데 푸시를 하면 안 되겠죠.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어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ull stack excep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스택이 10,000원이라니까 라고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건데요. 스택 역시 집합이나 연결 리스트처럼 배열 혹은 연결 리스트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라고 하는 추상 자료형, 집합이라고 하는 추상 자료형, 스택이라고 하는 추상 자료형, 요 세 가지 역시 배열로 구현하거나 연결 리스트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배열도 리스트의 한 가지 형태죠. 우리는 맨 첫 번째 배웠던 요 추상 자료형이 집합과 스택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직도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많이 헷갈리고 힘든 친구들은 반드시 다시 복습하셨으면 합니다. 리스트, 즉 연결 리스트와 같은 이미 배열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를 좀 더 복습하시면 집합과 스택을 공부하시는데 용이할 겁니다. 자, 배열에 기초한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배열로 관리를 합니다. 즉 S라고 하는 배열 공간이 있습니다. 최대 개수, 최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는 n개겠죠. 그쵸? n개입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노드는 n-1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갖게 됩니다. 원소들은 0이라고 하는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채워 나갑니다. 즉 가장 이쪽이 이렇게 드럼통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럼통의 바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 요 t라고 쓰여 있는 게 가장 최근에 넣은 값에 해당이 되겠죠. 즉 탑 원소의 관리를 변수 t로 하는 겁니다. 자, 탑 원소가 뭐죠? 맨 최근에 넣은 값, 맨 마지막에 넣은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수 t에 인덱스, 어떤 이와 같은 인덱스를 저장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교수님 아까 앞에서 탑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죠. 보조 메소드. 다시 한번 볼까요? 가장 최근에 삽입된 원소를 삭제하지 않고 반환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수님 탑 함수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이렇게 s라고 하는 배열에 t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리턴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 탑 원소의 첨자 관리를 변수 t로 한다. 원소들의 저장은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가 드럼통의 바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의사 코드를 살펴볼까요? 초기화. 초기에는 스택에 아무런 원소도 없죠. 그래서 t값, 인덱스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다? 스택이 비어있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삽입, 푸시라고 하는 메소드를 알아봅시다. 먼저 익셉션 체크를 해야겠죠? 왜요? 꽉 찼는데 넣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n개 데이터가 모두 들어있으면 더 이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t의 인덱스가 여기 있다는 게 뭐죠? 여기가 n-1이라고 하는 인덱스라고 했잖아요. 즉 현재 t가 n-1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꽉 찼니? 라는 것과 같은 거겠죠. 자, 묻습니다. 꽉 찼니? 꽉 찼으면 풀스택 excep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근데 만약에 꽉 차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자, t를 하나 증가시켜요. 그래야, 왜냐면 t라고 하는 공간은 가장 마지막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요 바로 한 방 하나를 옮겨요. t 플러스 1로. 그 다음에 그 곳에다가 새로운 데이터 1을 집어넣습니다. 그쵸? 삭제, 팝이라고 하는 녀석을 알아봅시다. 팝도 역시 비어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묻습니다. 비어있니? 비어있으면 어떻게 한다? empty stack excep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즉 스택이 비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요 공간을 지울 거기 때문에 요 t가 지금 마지막에 추가된 데이터죠. t를 하나 줄입니다. 즉 방을 왼쪽으로 한 칸 옮겨요. 네. 그리고 끝내도 되죠. 근데 팝은 어떻게 해요? 반환한다 그랬죠. 자, 위에 메소드 다시 볼게요. 팝은 삭제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return s 플러스 1을 하죠. 이미 내가 t를 하나 줄였기 때문에 t가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공간에 2가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리턴 값을 호출하는 겁니다. 보조 메서드 3개 is empty, size, top이라는 것들이 있었죠. 자, 봅시다. is empty는 비어있으면 1 아니면 0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t가 마이너스 1이면 1 아니면 0을 리턴하라고 하는 의미의 의사코드이고요. 사이즈는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을 리턴합니다. 왜 그렇죠? 자, 사이즈가 n이고 실제로 t라고 하는 것이 인덱스였죠. 0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인덱스를 이용해서 몇 개의 데이터가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면 t 플러스 1을 호출하면 됩니다.
자, 탑. 맨 상위 위에 있는 녀석의 값을 리턴하는 거였죠. 가장 간단하게 S의 배열의 현재 T 인덱스의 값을 리턴해주면 되는데 주의할 거는 에러 처리. 비어있으면 리턴해줄 게 없잖아요. 비어있으면 이렇게 T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배열의 인덱스에 마이너스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EGMT 비어있니? 물어보고 비어있으면 스택 익셉션 에러를 리턴해야 됩니다. 배열을 이용한 스택의 성능과 제약을 알아볼게요. 스택의 원소 개수를 n이라고 하면 실제로 기억 장소를 사용한 정도는 n개죠. 그리고 각 작업을 실행하는 시간은 비고 1입니다. 여기서 각 작업이라 하는 거는 팝, 푸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팝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푸시를 먼저 할까요? 자, 팝은 t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썼어요? 리턴 s에 t 플러스 1 했었죠. 푸시는 어떻게 해요? t 더하기 1 하고 물론 이 위에 둘 다 예외 처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턴 st 했죠. 아이고, 쏘리요. 푸시입니다. 그것은 실수했어요. 이렇게 하죠. 자, 가장 관건 요겁니다. 이렇게 인덱스 탑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첨자를 이용해서 배열에 한 번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고 1이에요. 자, 스택의 최대 크기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열이니까요. 그리고 이 값은 실행 중에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지 n이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고정시키지 않고 싶으면 연결 리스트를 쓸 수도 있죠. 연결 리스트에 기초한 스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 스택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가장 관전 포인트는 헤더 노드가 필요 없습니다. 왜죠? 그쵸? 계속 같은 위치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같은 위치에서 데이터를 삭제하기 때문이죠. 삽입과 삭제가 특정 위치에서만 수행되기 때문에 헤더 노드는 불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t가 널입니다. 그리고 노드 하나가 생기면 이렇게 a하고 여기 널 t가 여기를 가리켜요. 또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어디로요? 여기 첫 번째 노드 t가 가리키고 있는 요 위치 a 앞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값이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b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또 다음 데이터도 이 t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기준으로 데이터가 삽입됩니다. 삭제될 때도요. 이 t를 중심으로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탑 원소를 연결 리스트의 첫 노드에 저장하고 이곳을 t로 가리키게 한다. t 이곳이 계속 데이터가 들어가는 곳이다. 여전히 기억 장소 사용은 비고 n이고요. 각 작업은 비고 1입니다. 왜죠? 어차피 우리가 삽입과 삭제는 항상 t를 통한 그 위치를 집어넣고 삭제하고가 반복될 거기 때문이죠. 초기화 의사 코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 스택에 아무것도 없고 초기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 탑 t라고 했죠? 초기화니까 널로 초기화합니다. 자, 삽입이라고 하는 푸시 함수를 살펴볼게요. 어떻게 해요? 자, 지금 abc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스택이 있네요. x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어떻게 된다? 이렇게 xabc가 된다. 왜 그렇다? t라고 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스택이라고 하는 ADT에 값을 집어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노드를 하나 만들고 임시 변수 p를 둔 다음 요 t가 p를 가리키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p의 next가 원래 t가 가리키던 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됩니다. 그 의사 코드가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자, getNode 새로 생성하고 노드를 이렇게 생성합니다. 자, 지금 A, B, 널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P getNode 하나 생겼어요. 이게 P예요. 그리고 P의 엘리멘트 E, P의 next가 여기죠? P의 next에 T를 집어넣으래요. 자, 요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요 T의 P를 대입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삽입된 E를 T가 가리키게 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E, A, B, C가 생겼어요. 어때요? T라고 하는 값에다가 아이고 여기 E가 아니라 이렇게 초기화 됐었으니까 한번 이왕 해놓은 거 우리도 바꿔볼게요. 슉슉 안 지워지네요. 아 있다. 이렇게 어때요? T를 기준으로 노드를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살펴봤죠? 삭제요. 이번엔 ABC에서 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맨 마지막 가장 최근에 인서트된 노드를 삭제한다. 그 녀석은 어디에 있다? T가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노드를 빼서 삭제하면 돼요. 뺀다는 의미는 T가 이젠 얘 이렇게 다음 녀석을 가리키게 한 다음에 요 주소값의 메모리를 프리하면 된다는 의미죠. 자, 팝을 살펴볼게요. 먼저 물어보죠. 비어 있냐고요. 비어 있으면 empty stack excep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자, 이를 담아요. 이 반환하려고 내가 어떤 값을 삭제했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반환하려고 이렇게 이를 담아 놓습니다. t의 엘리먼트는 2에 담고 그리고 p의 t를 담아요. 자, 교수님 그림을 그릴게요. 짠짠 A B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면 교수님처럼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얘라고 하는 녀석에 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엘리먼트 A네요. A를 이렇게 담습니다. 그리고 T 주소를 P에 담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P가 되네요. 이 첫 번째 노드가요. P는 얘를 가리켜요. 좀 더 직관적으로 그리면 P가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T처럼요. 그리고 T는 T의 넥스트를 가리키게 바꾸래요. 이렇게. T의 넥스트, 여기가 T의 넥스트잖아요. 그러니까 T 넥스트는 B죠. 여기 이 주소입니다. 그래서 T가 요렇게 가리키고 여긴 사라지죠.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푸시 노드 P를 이 P 노드를 메모리 프리 합니다. 해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노드가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T가 결국 이렇게 가리키게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반환한 삭제한 값은 이렇게 2의 A가 들어있죠. 방금 여러분은 맨 최근에 올라간 탑이 가리키고 있는 T의 노드를 삭제하고 반환하는 의사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의사 코드를 통해서 스택 ADT라고 하는 녀석을 배열 혹은 연결 리스트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누군가가 스택이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임의의 개체를 저장하는 하나의 추상 자료형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스택의 특징을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후입 선출이라고 하는 특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 스택 큐 트리가 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특성을요. 잊지 말아야 될 것, 프로그래밍 할 때 계속 요 탑이 따라다니죠? 네. 일단 스택 ADT라고 하는 녀석을 교수님이랑 같이 알아봤고요. 스택 ADT의 메소드에 대해서도 교수님이랑 같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스택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열과 연결 리스트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교수님이랑 같이 의사 코드를 보면서 구현해 봅시다.